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오늘은 만원사 12회 마지막 회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만원사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 참 뿌듯한 일이에요. 만원사 유배가사 장편 가사인데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전체를 감상하는 일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고전 문학에 대한 안목이 조금 더 높아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발 유배에서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마지막 회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지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같이 들여다보시죠. 만원사 12회 드디어 끝입니다. 물론 만원사 답이라고 하는 그 뒷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만원사 13회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사불관면은 군자의 예절이요 기불탁속은 장부의 염치로다. 자, 사대부로서 항상 갖춰야 될 것은 예절입니다. 사대부가 추구해야 하는 인간형의 모범이 군자라는 것입니다. 군자는 예절을 지켜야 되죠. 사불관면은 사양하여 체면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양하는 데는 체면을 돌아보지 않아. 그러니까 사양하는 일에 온몸을 집중하고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사양하는 것,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예의를 지키고 염치를 알고 사양하는 것은 군자의 예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불탁속은 굶주릴 기자거든요. 굶주려도 조속이요. 그러니까 쌀조 있잖아요. 좁쌀 같은 거 조는 쪼을 탁자인데 쪼아 먹지 않는다. 아무리 굶주려도 좁쌀 같은 것은 먹지 않는다. 사자가 아무리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는다. 막 이런 말이 있듯이 아무리 굶주려도 좁쌀은 안 먹는다. 이것은 장부의 염치다. 한마디로 우리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그 이념으로 볼 때는 예의 염치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체면, 남의 눈치.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이런 문화에는 유독히 이런 게 더 발달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사회학자는 한국인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비교의식이 너무 강하다. 솔직하지 못하다. 당당하게 자기를 잘 내세울 줄을 모른다. 가족주의 속에 자아가 은폐되어 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혹독한 평가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자신 한국인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어떤 문화의식 속에 자아가 발달되지 않은 집단 속에 용해되어 버린 어떤 자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한국인의 어떤 문화 그런 단면을 좀 엿볼 수 있는 것도 같아요. 염치, 예절. 이게 바로 이 유배가사의 안도안의 어떤 평소의 어떤 문화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예의 염치가 있었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됐죠? 추자대에 와서 실생활을 접해보고, 처참한 생활을 경험해보니, 현실 의식 앞에서 이런 예의와 염치가 어떻게 됐을까? 질풍이 분 연후에, 질풍은 대단한 폭풍과 같은 바람이죠.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겠죠. 고난과 시련을 겪은 후에 경초를 아홉나니, 경초는 굳센 아주 억센 풀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풀, 그러니까 지조나 절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바람이 분 연후에야 꺾이지 않는 풀임을 알게 되니 궁차익견하여서는 청운의 뜻이 없어. 궁하고 또 차는 또 차자예요. 더욱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궁해지고 가난할수록 더욱 굳세진다. 좋은 말입니다. 궁하게 될수록 초라한 게 아니라 어떤 궁한 일을 겪을수록 더욱 단단해져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유배 생활하면서 너무 궁한 처지에 당하고 보니 더욱 내가 인간이 단단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청운의 뜻이 없어. 청운은 벼슬을 말합니다. 청운의 벼슬, 부귀공명에는 이제 뜻이 없다. 이게 궁한 일을 당해보니 인간이 내적으로 더욱 단단해져서 이제 벼슬, 부귀공명 그런 외적으로 화려한 그러한 삶에는 뜻이 없어졌다. 삼순구식을 먹으나 못 먹으나, 이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10일. 3번 10일이니까 30일에 9번밖에 못 먹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죠. 30일에 9번도 먹으나 못 먹으나 간에, 가난이죠. 10년 일관을 쓰거나 못 쓰거나, 10년 동안에 하나의 관으로 10년 동안 지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쓰거나 못 쓰거나 간에, 엄청난 가난과 시련을 말하죠. 염치를 모를 것이냐 예절을 바랄 것이냐. 자, 이렇게 궁한 처지에 당하고 보니 내가 염치를 모르냐? 나 염치 안다. 또 예절을 바랄 것이냐? 예절을 알지만 바랄 수 없다. 알면서 물어보는 서리법인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내가 이렇게 궁벽하고 정말 가난하고 처참한 처지를 경험해 보니 염치를 알아도 염치 있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절을 알아도 예절을 바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처참한 생활을 경험해 보니 예의와 염치를 따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기본적인 뜻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구절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생에 내가 벌어서 구차를 면하고자 하니, 구참 아주 초라하고 처참한 거. 내가 벌어서, 이제 내가 양반 사대부였잖아요. 양반 사대부였지만 내 식량을 내가 벌어서 이 구참을 벗어나고자 하니, 처음에 못다 한 일 나중은 다 배운다. 처음에는 하지 못했죠. 뭐 신발 만들기, 뭐 고기 낚기, 돗자리 뭐 깔기, 뭐 신발 꿰매기, 이런 것들. 처음에 실용적인 일, 이런 거 몰랐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배웠어. 투자도 유배 생활 1년에 뭐 완전히 생활인이 다 됐다. 예를 들면 자리치기 먼저 하자, 틀을 꽂아 내려놓고. 자리치기라는 건 돗자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은 이제 배틀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꽂아서 내려놓고 바늘대를 뽐내면서 바디를 드놓을 때, 바디 같은 경우는 배틀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 짜는 기구 같은 거 본 적 있죠. 농업박물관이나 옛사람들 생활사에 보면은 그 배틀에 올려놓고 배를 짜는 그 기구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어깨 무너지고 팔과 목이 부러진다. 굉장히 힘들다는 뜻이죠. 어깨가 무너질 정도, 팔과 목이 부러질 정도. 멍석 한 입 들었으니 돈 5분이 값이로다. 멍석 값으로 한 입 썼어요. 재료를 구했죠. 그래서 돈 5푼, 5푼이 값이다. 5푼 정도의 가격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5푼을 벌었다는 뜻이죠. 5푼의 돈을 받고 팔았다, 이런 뜻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돗자리를 만들어서 배틀에다 놓고 짜서 팔았다. 그래서 생활을 하게 됐다. 구차함을 면하고자 한 행위입니다. 실생활의 행위. 돗자리를 만들었어요. 배틀에다가 넣고 고생해서 이러한 실생활의
적응을 잘 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약한 근력 강작하여 부지런을 내자 하니 힘이 약하다. 근력이 약하다. 억지로 기운을 내서 부지런하게 힘을 쓰니 손뿌리에 피가 나서 종이 골무 얼리로다. 너무나 배짜는데 손가락에 힘을 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마찰을 해서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 종이로 만든 골무. 예, 이 엄지손가락에 골무 이렇게 끼잖아요. 바늘 같은데 찔리지 않도록 헝겊으로 꾹 눌러서 종이로 만든 골무가 피가 어릴 정도다. 굉장히 고생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느질도 직접 하고 거기서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골무에 종이로 만든 헝겊에 피가 어릴 정도다. 예, 생생한 경험담이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배가사 만원사는요, 어떤 그 초현실 환상적인 내용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생생합니다. 실 같은 이 잔명을 끊음직도 하다마는 남은 목숨이죠. 실 같은 아주 가느다란 위태위태한 내 목숨을 그만 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기는 너무 어렵다. 아마도 모진 목숨 내 목숨뿐이로다. 내 목숨은 모질고 질기다. 인명이 지중함을 이제와 알리로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어려울수록 죽음의 충동이 일어날수록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서 이르기를 세월이 약이라도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그 누군가가 말을 했어. 다 지나가면 있게 마련이야. 세월이 약이지. 이런 말을 누군가 했죠. 내 서러움이 오래될수록 화약이나 아니 될까. 내 서러움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폭탄처럼 세진다는 뜻이에요. 오래될수록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내 서러움은 잊혀지기는커녕 화약처럼 폭탄처럼 다이나마이트처럼 되지 않을까. 내 서러움은 점점 커져만 간다. 날이 지나 달이 가고 해가 지나 도리로다. 벌써 1년이 됐다는 뜻이죠. 만원사의 가치는 이러한 사실적인 표현, 실감 있는 현실적인 표현, 그리고 그 정서, 그리고 간절하고 절박한 그 심정,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년에 비던 보리 오래 고쳐 비어먹고, 이게 상년은 작년이죠. 작년에 베어먹던 보리를 1년이 되니까 다시 베어서 먹고, 지난 여름에 낚던 곡시 이 여름에 또 낚으니, 다시 여름이 돌아오니 또 고기를 낚아서 먹고, 새 보리밥 담아놓고 가슴 막혀 못 먹으니, 새 보리밥을 담아놓고 1년이 또 지났구나. 그 슬픔에 가슴이 먹먹해서 먹지를 못해요. 유배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뛰던 고기 회를 친들 목이 메어 들어가랴. 보리도 먹고 고기 낚아서 회를 쳐서 먹지만 즐겁지는 않다. 서로함도 남의 없고 못 견딤도 별로 하니, 남의 없다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다. 나의 서러움은 남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서로함도 남들에게는 없고 나의 서러움은 남들에게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나의 서러움이 굉장하다. 이렇게 못 견딤은 따로 나에게만 있다는 뜻이에요. 별로 하다 이 말은 별도로 따로 있다. 나의 서러움은 정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것이다. 내 고생 한 해 함은 1년 동안 남의 고생 10년과 같다. 남들이 10년 한 고생을 나는 1년에 다 했다는 뜻이에요. 좀 와닿는 구절입니까? 누구나 자기의 경험, 누구나 자기의 고통, 어떤 누구나 자기의 어떤 그 서러움은 큰 것입니다. 특히 유년 시절의 그 고통, 누구에게 들었던 혹독한 말, 이런 것들은
유독히 크게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흉죽 기람 대울렁가 고진감래 언제 할꼬. 이런 구절들은 좀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흉죽길, 흉하면 좋은 일이 될까. 고진감래, 괴로우면,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운 일이 올까. 기대를 하는 거죠. 흉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고통이 즐거운 일이 언제나 될까. 아무리 비관적이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원사 전체를 들여다볼 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기다림, 그 지독한 그리움,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살게 했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움은 힘이 있어요. 기다림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서러운 원정 비나이다. 하나님께 사정을 하소연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사정 하소연을 빕니다. 책력도 해묵으면 고쳐 쓰지 아니하고. 그쵸? 작년에 달력 묵었잖아요. 다시 쓸 수 없잖아요. 노여움도 밤이 자면 풀어져서 버리나니 모든 것은 지나가면 버리게 돼 있다. 달력도 버리죠. 아무리 화가 나도 한밤 자고 나면 좀 풀어지죠. 그래서 분노도 버리게 돼요. 세상사도 세사도 묵어지고 인사도 묵었으니, 묵었다는 것은 오래됐다, 버릴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상사도, 자기가 겪은 세상사도 오래됐고요. 인간의 일도 오래됐으니, 이 말은 자기가 과거에 뇌물 받고 흥청망청 쓰고 공무원으로서 비리를 저질렀던 그 옛날의 일들도 오래되었으니 천사만사 탕척하고 그만저만 서영하사. 이게 핵심입니다. 온가지 일들을, 탕척은 씻을 탕자예요. 세척, 씻어버리고 다 그만두고 잊어버리고 그만저만 이만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만원사 안조안에 또는 안도안에 이 화자의 궁극적인 정서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죠. 용서받고 싶은 마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끈질긴 하나의 자기 마음을 하소연하고 있는 이런 구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고 있죠. 이만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용서는 사실 어떻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요구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용서하고 그만 이제 나도 노예하고 싶다, 너를 놓아줌으로써 나 또한 노예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용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용서해 달라라고 다그치고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어쨌든 용서를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마지막에 강력하게 드러나 있죠. 끊쳐진 옛 인연을 고쳐있게 하옵소서. 옛날에 그 자기 했던 일, 옛날의 생활, 끊어진 그러한 인연, 끊어진 인연이라는 것은 옛날에 했던 생활이에요. 사실 다시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죠. 이게 만원사를 지은 궁극의 마음, 용서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원사 전체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도 고생이 많았지만 저 역시 좀 고생했거든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기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원사를 여러분과 함께 전체 원문을 다 살펴봤어요. 아마 뭐 어떤 강의, 뭐 어떤 여러분들 수업 내용에서도 듣지 못했던 내용을 한 구절도 안 빠뜨리고 이렇게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만원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전 문학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살펴봤던 그 경험은 독해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이 사람이 비록 공무원의 비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그 정서에 동참을 해봤다는 것은 우리의 감성 또한, 우리의 감수성 또한 많이 많이 개발이 되고 인간적인 그 마음을 함께 느껴봤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에 이어서 만원사 답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원사 13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어서 한 회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죠.